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평일에 하루를 쉬게 되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공항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심심해서 내일 어디 가서 뭐 먹지 하다가 항공권을 검색했는데 세상에나 평일 제주 항공권이 저렴하단 걸 그동안 잊고 있었네요. 결국 왕복 27,000원이라는 쇼킹한 가격에 눈이 멀어버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급 제주도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정말 생각이 없었죠. 일기예보라도 한번 봤어야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제주공항에 내려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재밌게 놀다가 갈게요. 그나저나 어제부터 태풍이 올라왔다니 조업이 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수산시장은 특별히 땡기는 게 없는 이상 구경만 하고 대신 제주도의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출출하네요. 그럼 일단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절친한 절세미인 블로그 이웃님이 극찬한 식당입니다. 온통 제주도 사투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 제대로 온 듯. 메뉴는 단촐하니 각재기국으로 묻고 따블 가야죠. 음식 나왔습니다. 국 하나 시켰는데 뭐가 많네요. 먼저 이게 각재기국. 각재기는 전갱이의 제주방언이죠. 이건 멜젓이죠. 쌈 싸먹는 용도입니다. 생선조림도 나옵니다. 생긴 걸 보니 고질맹이네요. 이건 취향껏 덜어먹는 새빨간 다대기와 다진 마늘. 된장을 풀고 봄동을 듬뿍 넣어 구수하게 끓여냅니다. 구수한 봄동 된장국에 생선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배추 밑엔 요즘 제철인 큼직한 전갱이가 넉넉하게 들었습니다. 양념은 연하게 살짝만 더하고 먹어봅니다. 다진 마늘도 조금만 넣고. 와, 진짜 구수하네요. 무엇보다 비린내가 단 1도 없습니다. 전에 다른 데서 각재기국을 먹었을 땐 미세한 비린내가 났거든요. 멸치는 통으로 먹으면 너무 짜니 가위로 뚝뚝 끊어줍니다. 배추에 밥 조금 올리고 요 멸치 한 조각 올려서 잘 싸서 먹어주면 됩니다. 짭짤하고 비릿한 이 맛, 요 꼬치고기는 제주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구이도 좋지만 이렇게 졸여 먹어도 맛이 괜찮죠. 미묘하게 쿰쿰한 특유의 풍미가 있지만 그게 또 매력이죠. 밥 위에 척 얹어서 먹어봅니다. 이 조림은 큰 냄비에서 약불로 계속 졸여집니다. 해서 늘 금방 한 것처럼 따끈한 상태로 나온다는 거. 주인공인 전갱이도 먹어봐야죠. 큼지막한 한 토막 건져내서 국물로 샤워시키고 살 한 점 슥슥 풀어서 먹어봅니다. 등푸른 생선으로 끓인 국이라니 왠지 엄청 비릴 것 같지만 실상 이게 생선국이 맞나 싶을 만큼 잡내 없이 깔끔합니다. 거의 캔참치만큼 거부감이 없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배는 얼추 채웠으니 이제 시장 구경을 갑니다. 식당에서 5분 거리에 동문시장이 있거든요. 제주의 가장 큰 두 곳의 시장 중 하나인 동문시장입니다. 제주시장에는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역시 귤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감귤부터 해서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등 종류도 많죠. 저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동남아 이모가 맛보라고 귤을 하나 건네줍니다. 맛있으면 택배 라며. 이 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맛없는 걸 미끼로 주겠어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제주도 고사리도 품질 좋기로 유명하죠. 여기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오메기떡도 있고 다양한 기념품들입니다. 옛날엔 꼭 제주도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감귤 초콜릿을 선물로 사오곤 했었더랬죠. 의외로 제주도에 야채들도 맛 좋은 게 많죠. 대표적으로 구자 당근, 모슬포 감자 등은 워낙에 유명해서 도민들은 못 먹는단 말도 있죠. 다 육지로 팔려나가서요. 잘 손질해서 깔끔하게 포장된 생선들도 있고 잘 따서 말린 옥돔들도 있네요. 사이즈도 괜찮은데 가격이 저렴하죠? 근데 왜 이름이 안 써 있을까요? 이미 너무 유명해서 안 써놔도 다 알아서?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녀석 꼬리를 잘 보세요. 다음 이 녀석의 꼬리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옥돔입니다. 노란색 줄이 특징인데 이 노란색은 건조를 시켜도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럼 이건 옥돔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이 옥두어입니다. 옥돔을 닮았는데 채색이 빨갛지 않고 뽀얗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에 노란색 줄이 없죠? 이 옥두어를 옥돔이라고 써놓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예전에 한창 매스컴에서도 말이 많았죠. 결국 요즘은 이렇게 아예 이름을 써놓지 않거나 아예 참옥돔이라는 새로운 별칭으로 표기하는 식이 됐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옥돔이란 표준명을 사칭하는 대신 참옥돔이라는 애매한 별칭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거죠. 본디 참이라는 접두사는 원래 진짜를 뜻하는데 이유야 어찌됐건 뭔가 좀 씁쓸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물 쪽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야, 초수조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저 얼룩덜룩 불그스름한 고기는 바로 귀하신 몸 북발입니다. 국내에서 최고급 횟감으로 통하는 바로 그 녀석이죠. 옆집 수조에도 북발이가 바글바글합니다. 갑자기 북발이가 많아진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싱싱한 참문어입니다. 언제부턴가 제주도의 문어라면이 엄청나게 인기죠. 그리고 제주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해산물인 소라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죠. 원래 소라는 구쟁기라는 제주방언을 가지고 있지만 요샌 그냥 관광객들에게 익숙한 뿔소라로 불립니다. 회나 물회, 강회뿐 아니라 구워 먹어도 좋고 소라밥이나 죽도 좋고 오독오독한 젓갈도 아주 맛있죠.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이쪽엔 다양한 해산물들이 보입니다. 다 육지에서도 볼 수 있던 것들이죠. 제주도 시장에서 팔리고 식당에서 쓰이는 전복도 사실 요샌 거의 완도산 양식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제주 특산물인 갈치입니다. 그 외에 목포 먹갈치, 제주 은갈치라고 하죠. 은갈치는 낚시로 잡아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깨끗한 갈치를 말합니다. 제주 지역에선 주로 낚시로 갈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물로 잡는 먹갈치보다 더 깨끗하고 상품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맘때가 여기서 한참 갈치가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포장된 회도 있네요. 대신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딱새우, 한치, 고등어, 갈치, 제빵어 등등 육지에선 생소하고 보기 힘든 어종들이 많습니다. 태풍의 영향인지 문을 열지 않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거의 태풍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 여긴 오징어와 갑오징어, 한치가 모두 있네요. 근데 어찌 한치가 오징어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옥돔입니다. 옥돔은 동그란 머리 모양이 볼 때마다 너무 귀엽네요. 아까 설명한 옥돔의 특징인 꼬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황돔입니다. 참돔처럼 생겼지만 작고 몸 곳곳에 노란빛이 돌죠. 근데 제주에선 이게 참돔으로 불립니다. 반대로 진짜 참돔이 황돔이라고 불리죠. 제주도 횟집 메뉴의 황돔도 바로 참돔을 뜻합니다. 작은 황돔을 포 떠놨습니다. 이건 전 부쳐 먹기 딱 좋게 생겼네요. 쏨뱅이, 참돔, 황돔, 옥돔, 여긴 무슨 빨간 생선 전문인 듯. 그 와중에 씨알 죽이는 눈볼대 한 마리 보이네요. 한 마리면 회, 구이, 탕까지 다 해먹겠습니다. 어머니 빨간 고기 이렇게 큰 건 어떻게 해요? 3만. 이게 북쪽이라 그러는 건가? 있어요? 한 번에 내가 찾고 이거 내일모리면 다 빠져나오니까 큰거 몇 개 있을 거다. 이건 쏨뱅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잡히는 붉은 쏨뱅입니다. 둘은 외모가 너무 비슷해서 시장에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얘네들은 제주에서 우럭으로 불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은 다 이걸 우럭이라고 하죠. 또 눈에 띄는 생선이 있네요. 이건 모두 같은 어종인데요. 아마 알게 모르게 한 번쯤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원양선인데 원래 여기 원양선 저거. 네, 바로 빨간 고기로 알려진 수입산 장문볼락입니다. 냉동 수입이지만 사실 아주 맛이 괜찮죠. 보통 작은 사이즈가 많지만 이렇게 큰 놈들도 있답니다.
이쪽에는 말쥐치가 한가득입니다. 제주에선 객줄이라고 불리는데 조림으로 많이 먹죠. 콩 넣고 자글자글하게 지진 객줄이 조림은 별미 중에 별미죠. 이젠 너무 친숙한 붕장어죠. 동서 남해안에서 제주도까지 이 붕장어가 없는 수산시장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제주에서 잡히는 톱장절개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계속 유심히 봤는데 역시 보이질 않네요. 여기 육지에선 아주 귀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제철인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을 구분하지 않는 상인들도 많던데 맛은 얘가 훨씬 뛰어나죠. 그럼 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일반 뱅에돔입니다. 잘 보면 아가미 테두리도 검지 않고 꼬리도 일자형에 가깝습니다. 돌돔들도 많이 보이는데 양식과 자연산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돌돔뿐만이 아닌데요. 참돔 역시 양식이 많습니다. 제주에서 참돔이 많이 잡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의 참돔이 모두 자연산일 거라 생각했으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얘는 오히려 황돔으로 불려왔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양식 광어들도 많이 보이는데 모두 제주산 양식입니다. 이건 양식 감성돔들이네요. 유독 채색이 시커멓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방언 중 가문돔은 검은 돔을 뜻합니다. 쌩쌩한 활고등어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판매되는 건 거의 양식 고등어죠. 예전엔 통영산 고등어가 제주도 횟집 수조를 가득 채웠었는데 요샌 제주에서도 고등어 양식을 합니다. 다만 가격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북바리들 사이로 보이는 저 줄무늬는 능성어입니다. 한때 제주에서 짝퉁 다금바리로 팔리기도 했죠. 상인들에게 이 녀석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모두 능성어라는 정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동문시장은 얼추 다 돌아봤네요. 그럼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옥돔물회입니다. 옥돔 요리라면 구이나 지리 정도지 물회를 내는 집은 제주에서도 드물죠. 도착한 곳은 제가 자주 찾는 애월의 노포 부두식당입니다.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이죠. 오늘 횟감용 옥돔이 없답니다. 전화해보고 올걸. 탐라정, 톤대섬 등 옥돔물회 하는 집엔 다 전화를 둘러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명절 직전이라 옥돔 수급이 부족해서 배들이 옥돔 물건을 안 준답니다. 할 수 없죠. 다른 거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에 오셔서 뚝배기 많이들 드실 텐데요. 그중 오분작 뚝배기란 메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분작은 전복을 닮은 작은 녀석인데 더 부드럽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분자기를 쓰는 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알기론 제암식당과 보건식당 정도?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분자기만한 작은 전복을 쓰는 일도 많죠. 어쨌든 여기는 진짜 오분자기를 쓰는 집입니다. 제주도 오분자기는 여기서 다 쓸어 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분작 뚝배기 상차림입니다. 아직 해물 뚝배기를 안 드셔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해물 된장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물부터 한 모금. 신선한 해물이 많이 들어갔으니 뭐 당연히 시원하겠죠? 요 귀여운 녀석이 바로 오분작입니다. 진짜 새끼 전복 같죠? 하지만 보기와 달리 아주 녹진한 맛을 냅니다. 이 정도면 오분작이 치곤 꽤나 큰 대형 사이즈입니다. 육질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쫄깃하다만 단단한 전복에 비하면 한결 먹기가 편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전복은 저렇게 통째로 먹기엔 좀 질겼겠죠? 오분작 뚝배기엔 깨다시 꽃게와 가리비, 새우, 그리고 홍합과 오분작이 10마리가 들어갔네요. 오분작이나 전복의 껍데기를 보면 측면에 이런 숨구멍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반대로 한번 보죠. 이 중 완전히 뚫려있는 숨구멍의 개수로 전복과 오분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데 이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저는 집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저의 무계획 제주여행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